자,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인스턴스 베리어블들과 함께 메소드를 정의한다고 했었죠. 메소드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 역할 또는 어떤 동작을 정의하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의 정의를 보면은 정의하는 형식을 보면은 여기 리턴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메소드의 이름, 그 다음에 그 메소드가 받을 파라미터의 정의. 우리가 이걸 이제 파라미터 변수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안에 이 메소드의 그 내용을 구현하는 코드가 들어갑니다. 이 코드를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range라는 변수는 이 메소드 안에서 정의된 지역 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셀러리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는데 이 셀러리는 이 메소드 안에서 정의된 것이 아니고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베리어블로 정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드 안에서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이와 같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들, 그러니까 다시 해서 이 클래스의 오브젝트들 안에 정의된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여러 개, 이제 인플로이 오브젝트가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한 각각의 인플로이 오브젝트들은 자신의 셀러리 베리어블들을 안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메소드 raise salary라는 이 메소드 안에서 사용하는 이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그 여러 개의 인플로이 오브젝트들 중에서 누구의 셀러리일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여기 밑에 있는 예제 코드를 잠깐 보죠. 여기 보면은 인플로이 오브젝트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의 레퍼런스 값을 john이라는 변수에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이 john을 가지고 raise salary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안에 10이라는 값을 넣었죠. 이 10이라는 값은 raise salary 파라미터 변수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10이 이 by percent라는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raise salary를 불렀을 때, 자, 그러면 이 raise salary 안에 있는 이 salary 변수, 다시 해서 instance variable이라고 했죠. 이 salary는 누구의 salary냐? 바로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한 이 오브젝트 있죠.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salary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다면은 자, 인플로이 오브젝트를 만들면 흰 메모리에 그 오브젝트가 생성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오브젝트의 레퍼런스가 지금 john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john을 가지고 raise salary를 부를 때 이 raise salary를 수행하는 오브젝트는 바로 이 오브젝트가 되고요. 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이 salary라는 변수는 바로 이 오브젝트 employee 715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레퍼런스를 가지는 이 오브젝트 안에 있는 이 salary 변수, 자, 이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만일에 우리가 또 다른 employee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raise salary를 호출하게 되면 그때는 salary 변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메소드 안에서 이 salary라는 거는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한 오브젝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인데요. 자, 그거를 자바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 자,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쓰긴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 셀러리 변수 앞에는 this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this.salary, 자, 이런 형식으로 원래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걸 좀 단순히 하기 위해서 이 this를 우리가 생략한 것일 뿐입니다. 원래는 이 인스턴스 베리어블 앞에는 이 메소드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인스턴스 베리어블들 안에는 this가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this는 무엇이냐? 이 this는 우리가 implicit parameter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 바로 이 raise salary 메소드를 호출할 때 우리가 사용한 오브젝트의 레퍼런스 있죠. 그 레퍼런스 값이 바로 이 this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John.raise salary를 호출하게 되면 이때 10이라는 값은 by percent로 전달이 되고요. 동시에 John이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값은 이 this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John.raise salary 10을 호출하게 되면 이때 raise salary의 이 salary 변수는 바로 John이 가리키고 있는 오브젝트의 salary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요 this는 instance variable 앞에만 붙는 것이 아니고요. 이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때도 사실 이 앞에 this가 붙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생략이 가능해요. 자, 우리가 또 다른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면요. 또 다른 employee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고 이 두 번째 오브젝트의 레퍼런스를 폴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폴을 가지고 raise salary를 호출하면은 이때는 요 this의 폴의 레퍼런스 값, 다시 해서 두 번째 employee 오브젝트의 레퍼런스 값이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raise salary 안에 있는 요 salary는 바로 요 두 번째 employee 오브젝트의 이제 salary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this라는 implicit 파라미터를 통해서 메소드 안에서 사용되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누구의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클래스 안에 정의된 인스턴스 베리어블들 중에 일부는 우리가 외부에서 그 베리어블들의 값을 읽거나 쓸 수 있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변수들을 우리가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직접 접근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베리어블들을 다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베리어블들을 읽고 쓰는 것은 메소드를 통해서만 하도록 해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리어블들을 읽을 때 사용될 메소드들은 우리가 보통 getter라고 부르고요. 이 메소드, 이 베리어블들의 값을 바꾸는 데 사용되는 메소드들은 보통 sette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getter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그 메소드의 이름을 이와 같이 이제 get으로 시작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읽을 베리어블의 이름을 이렇게 대문자를 시작으로 해서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getTitle이라는 메소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것은 title이란 이름의 인스턴스 베리어블의 값을 읽어오는 그러한 메소드란 뜻이고요. getJohn는 genre 베리어블의 값을 가져오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겠죠. 그리고 setter 메소드들은 set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인스턴스 베리어블의 이름이 옵니다. 그리고 이 베리어블에 새로 넣어줄 값을 파라미터로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set title 하고 그 안에 이제 새로운 타이틀 스트링을 넣어주면은 타이틀 베리어블의 값을 이 new title로 바꿔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et genre, set rating도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setter가 제대로 잘 성공적으로 끝났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return 타입을 불리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set title 하고 여기에 new title을 넣었을 때 이 new title 값이 정상적으로 타이틀 베리어블에 설정이 되면은 그때는 return true가 나오고요. 만일에 이 new title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타이틀에 그 값을 넣을 수 없다, 다시 해서 세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return false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팅의 결과를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다면은 이 setter 메소드의 return 타입을 void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getter와 setter를 실제로 구현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getter와 setter 메소드의 구현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먼저 get title을 볼까요? 자, get title의 의미는 타이틀 베리어블의 값을 읽어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get title의 내용을 보면은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인스턴스 베리어블 타이틀이죠. 타이틀, this title의 값을 그냥 그대로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get genre도 마찬가지로 return this genre, get rating도 return this rating. 자, 이런 식으로 해서
getter 메소드는 단순하게 인스턴스 베리어블의 값을 그냥 그대로 리턴해 주는 것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고요. setter 메소드의 구현도 간단합니다. 이 set title을 보면요, 파라미터로 받은 new title을 그대로 타이틀 베리어블에 assign 해주고 return true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set 장르도 new 장르를 장르 베리어블에 그대로 assign 하고 return true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getter와 setter 메소드를 구현하는 것은 간단히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setter 메소드를 좀 보면은요, 여기서 타이틀에다 무조건 new 타이틀을 그대로 assign 하고 있죠. 자, 그런데 set 타이틀을 호출할 때 만일에 new 타이틀에다가 잘못된 값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그 잘못된 값이 그대로 타이틀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잘못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movie 오브젝트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etter를 구현할 때는 조금 더 여기서 새로 세팅할 그 값이 유효한 값인지 아니면 잘못된 값인지 한번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set title을 할 때 여기에 new title을 넣었죠. 그런데 이 new title이 어디에선가 이와 같이 null로 세팅이 됐어요. 자, 근데 그걸 모르고 그대로 set title, new title을 하게 되면 이 my movie의 타이틀이 null로 바뀌겠죠. 자, 이건 아무래도 잘못된 세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 set title 메소드 안에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받은 new title이 null인지 확인을 해보고, 만일에 이게 null이라면 이건 잘못된 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return false를 하고요. null이 아니라면 그때 타이틀의 값을 new title로 새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return true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set title을 부를 때 그 안에 넣어주는 그 스트링이 잘못된 값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안심하고 set title을 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setter 메소드를 구현할 때는 앞에서처럼 파라미터로 받은 값을 그대로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바로 assign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먼저 그 파라미터 값이 적절한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주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